우선 30개의 다감각 전시 디자인 가이드를 저희가 이제 전시 크리에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감정공학 하시는 분들 같이 모아가지고 1년 정도 스터디한 결과고요. 총 리스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폴스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 의미는 없어 보이고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전시 기획을 할 때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개 중에서 각각의 단일 감각, 저희는 특히 이제 시각이랑 청각이랑 촉각만 우선 1차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세 가지 감각별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10가지,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감각이 두 가지씩 혹은 세 가지 모두 통합됐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0가지를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한 가지씩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그 텍스트에 보시면 단일 감각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 1, 2, 3, 4 이렇게 쭉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시를 하실 때 최근에 이제 동영상 작품들 많이 만들잖아요. 설명을 동영상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만드시다 보면 굉장히 길게 만들면 노력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집중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길고 너무 재밌게 만들면 또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 또 전시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너무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영상을 길게 만들다기보다는 짧은 영상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또 짧은 영상들을 계속 반복하게 틀어주면 또 관람객 입장에서는 좀 성의 없이 만들었다, 정보가 많이 없다라고 또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좀 딜레마라고 하셨고 실제 이런 가이드라인 등에 보시면 짧은 영상이라도 한 곳에서 계속 틀어주는 것보다 영상을 프로젝터를 두 개를 두셔가지고 한쪽에서 틀어주고 그 다음 영상을 다른 프로젝터에서 틀어주게 되면 똑같이 30초를 보더라도 되게 오랜 경험을 한 것 같은 주관적인 경험 기록이 남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루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청각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어떤 소리 컨텐츠가 본 전시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컨텐츠 스토리에 되게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컨텐츠를 어떤 음색에 어떤 높낮이로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정의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부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청각 같은 경우에도 음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조합이 되면 강화된 효과도 있겠지만 뾰족한 날카로운 음색에다가 음이 너무 낮게 되면 난 뾰족함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부드러운 음색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반어 효과라고 하는 부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촉감을 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손이라고 했죠. 손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지고 여러 가지 촉각 전달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바디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복부나 이제 허벅지가 가장 이제 촉각을 빠르게 느끼는 그런 리셉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촉각 정보들이 이제 전달될 수 있게 되고요. 또 촉각에 대해서 정보를 줄 때는 이제 컨텐츠, 영상 컨텐츠, 소리 컨텐츠는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셔도 되겠지만 진동은 평균 16초라고 했지만 저희가 실험해서 보면 최대 16초인 것 같아요. 16초를 넘는 순간 이게 진동 자체를 자극이라 느끼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감각이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일루전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룡의 입모양이 있는 그런 실제 화석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울음소리가 공룡의 소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새 소리만 들려도 이거를 공룡의 소리라고 인지하는 그런 일루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시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복화술 효과라고 해서 보통 이런 고민하세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이제 공룡 화석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실증 연구를 했는데 공룡하고 어떤 어린이가 대화하는 걸 만들고 싶대요, 스토리를. 그러면 공룡 쪽에 스피커를 설치해야지 서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기존 전식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소리를 다른 뒤쪽에 두더라도 사람 입을 보고 입에 대한 어떤 편향된 입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영상이 소리가 뒤에 있더라도 마치 복화술처럼 재밌게
그 어린이들이 인터랙션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즉 소리 스피커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펜스가 만든 이제 모델 중에 하나예요. 크로스 모델 코레스폰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가 영상을 보는 지각 프로세스를 이제 관계를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이 피치 이게 예제인데요. 하이 피치를 들려주게 되면 같은 오브제라도 오브제 위쪽을 사람들이 먼저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피치인 경우는 먼저 아래부터 본다. 혹은 또 하이 피치인 경우는 같은 사이즈도 하이 피치 소리를 보면서 오브제를 보면 이 사이즈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이론들을 실제 전시에 저희가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지 그게 저희가 하는 연구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런 실증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인원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기존 전시물을 해치지 않으려고 보통 프로젝션 매핑 같은 거 하면 기존 전시 주변에 뿌리던가 뭐 실제 프로젝션을 화석 위에 해버린다든가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고 간단히 이동 가능한 의자 형식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실제 프로젝션을 모두 바닥에 쏘게 만들었어요. 필요한 영상이라든가 텍스트들 바닥에서 보자. 프로젝션 아래로 쏘아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도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영상이 마치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진동하고 엮으면 비슷한 일루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워 있을 때 앞쪽에 어떤 진동을 막 주게 되면 아래 바닥에 깔린 영상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저희가 공룡 쪽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공룡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룡이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최근에 360도 영상을 가지고 또 전시 기획을 하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러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텐츠별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시점의 순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주의 집중에 대한 큐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운드를 좀 지향성 사운드를 좀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른쪽을 먼저 보게 한다든가 그다음 왼쪽으로 시야를 돌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사실은 청각보다는 진동 정보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증 연구도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감각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더 즐겁게 만들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 이제 시작은. 근데 사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이제 8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다감각을 통합할 만큼의 아직 능력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했던 게 뭐냐면 누워있으면 공룡들이 다가오고 공룡을 보면서 공룡이 툭툭툭 이렇게 진동을 통해 가지고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끼게끔 이제 디자인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로 우리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막 정말 공룡이 뒤에서 오는 것만 같아요 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 대상으로 해보니까 어린이들은 그냥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방귀 뀌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룡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소시에이션 하지 않고 그냥 진동이 울렸어요, 움직였어요, 방귀 뀌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직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그런 통합 능력이라는 게 많이 발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 특히 시각하고 촉각 부분에서는 그런 괴리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리스트들을 저희가 30개를 쭉 적어놓고 칠판에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전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전시에서도 이게 정답일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이피치 사운드의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음색을 가지고 어떤 표범의 음소를 보여준다면 이때는 좀 굉장히 센 진동이 그 표범의 어떤 웅장한 움직임들, 힘센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감각들을 매칭하게 되고 그걸 실험을 해보고
그렇다면 정반대로 우리가 로우 피치에 또 부드러운 그 진동을 줬을 때는 우리가 좀 힘찬 움직임보다는 좀 느릿느릿한 그런 거북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잘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를 세분화해서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고 있고,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